네, 반갑습니다. 오늘이 이제 실질적으로는 그 강의로서는 마지막 시간인 것 같고요. 7번째죠. 제 바람으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선명상을 하는데 그 뭐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많죠. 명상하는 방법들이 굉장히 많고, 그리고 제가 기본적으로 이제 그걸 뭐 예를 들면 108가지 명상, 그 108가지 방법을 통해서 이제 그 중에 하나 선택해서 이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개 또 선택해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선명상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여러분들이 그 뭐 본인 자신에게 맞는 그런 방법을 택하면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다만 그 선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일종의 공식 같은 게 있잖아요. 예, 뭐 수학을 하면 이제 수학의 공식이 있듯이 이제 그 공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디에도 다 해당이 된다. 예, 이제 선명상을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일종의 공식을 이제 제가 조금 전달을 하는 역할을 지금 했고요. 근데 이제 그 공식 가운데 이제 크게 대별해서 이제 세 가지로 이제 나누어 왔잖아요. 이제 하나는 내 마음의 공식, 마음의 구조가 뭘까? 내가 내 마음의 모습을 알아야 내가 왜 이런 감정과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가 스스로 이제 돌아보는 그런 이제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나라고 하는 이제 소위 이제 우리 불교에서는 뭐 그걸 삼법인 무상과 무아와 그리고 일체 계고다. 그리고 뭐 사법인이라 하면 열반적정까지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틀림없는 진리라고 하잖아요. 그렇듯이 내 마음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그 작용의 대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눈은 내 눈이잖아요. 눈동자, 눈. 귀도 마찬가지고 코도 마찬가지고 다 이제 나의 그 소위 그 육근이라고 그러죠. 안이비설신의. 근데 이제 이 육근 눈으로 보는 데 있어서 이 보이는 대상이 과연 무엇인가? 소위 이제 현상이라 그러잖아요. 이 현상이 도대체 왜 이렇게 보일까? 내가 보는 것이 과연 정확한가? 그리고 듣는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소리도 그래서 이걸 이제 소위 육경, 뭐 색성, 향, 미, 촉법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양, 빛 대상, 그리고 뭐 소리의 대상, 또 냄새의 대상, 그리고 이제 맛, 우리가 달고 짜고 하는 맛, 그리고 이제 몸으로 이렇게 부딪히는 촉감, 뭐 이런 그런 대상들과 내가 가지고 있는 안이비설신이 요 육근과의 마찰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눈이 있어서 본다. 내가 이제 내 눈으로 여러분들이 보이잖아요. 근데 눈과 보이는 대상만 있으면 사실은 아무 문제가 없어. 그냥 있는 그대로 보고 있는 그대로 들으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보면서 내가 이제 생각을 하거나 보면서 기분이 좌우가 되잖아요. 지금 이 순간도 여러분들이 나를 보고 내가 여러분들이 보는 이 현상도 여기에 대해서 순간순간 내가 기분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제가 이제 요즘 그 현대물리학 얘기를 많이 했잖아요. 현대물리학의 대명사는 바로 이제 양자역학인데, 양자물리학.
양자 물리학이 지금까지 고전 물리학에서는요, 이 보이는 이 모든 현상들이 다 모두가 규칙적이고 모두가 결정되어 있고 어떤 물질, 어떤 대상이라도 어떤 현상이라도 다 수학적으로도 계산할 수가 있고, 예, 원인과 결과가 틀림없이 따다다다 다 맞을 것이다. 이게 이제 소위 고전 물리학이에요. 근데 이게 깨졌어요. 이게 깨진 게 바로 양자 물리학입니다. 양자가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양자 물리학이 영국에 이제 토마스 영이라는 아주 대단한 물리학자가 있는데요. 이 사람이 실험을 하나 했어요. 그 실험한 게 여러분들 들어봤을 거예요. 이중 슬릿 실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오, 대단한데 이중 슬릿 실험이 이게 뭐냐 하면 구멍을 이렇게 두 개를 뚫어 놓고요. 예.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이 원자라는 게 다 세상 모든 게 여러분들이나 나나 이런 의자나 책상이나 이 모든 것이 원자들이 전부 모여서 이렇게 생겼거든요. 예. 이 원자 덩어리들이에요, 전부. 이 몸도 그렇고 내 머리도 그렇고. 근데 이제 내 생각이 과연 원자일까라는 거는 이거는 아직도 밝혀지진 못했습니다. 그런데 원자가 이렇게 있으면 원자 속에 핵이 있잖아요. 핵. 원자 핵이라고 부르는 원자 핵이 있는데요. 원자가 예를 들어 이제 큰 경기장이야. 잠실 경기장이야. 원자를 그렇게 크게 이제 예를 들어 키워놨어요. 그러면 그 잠실 경기장 안에 운동장 안에 작은 콩알만 한 콩알을 하나 던져놨어요. 그 경기장 안에 콩알이야. 그 콩알이 원자 핵에 해당이 돼요. 예. 그리고 그 운동장 원자 핵이 이제 그 콩알이 있으면 그 콩알 주위로, 그러니까 경기장 안에 경기장 안쪽의 주위로 돌아다니는 무언가가 있어요. 그게 전자라 그러거든요. 전자. 그러니까 원자라는 큰 경기장이 있는데 그 안에 콩알만한 원자 핵이 있고 그 원자 핵을 중심으로 돌아다니는 게 전자라고 그래요. 근데 그 전자가 원자 핵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또 작아요. 예. 그러니까 내가 쉽게 지금 예를 들어서 그렇죠. 경기장 하나가 원자를 경기장으로 키워놨을 뿐인데 그 속에 콩알만한 것이 원자 핵에 해당이 된다는 건 이거는 눈으로는 절대 볼 수 없고요. 현미경도 고성능 현미경이래야 그것도 겨우 봐요. 예. 근데 어쨌든 이게 이제 그 이중슬릿이라는 전에는 다 입자로 원자라는 입자로 봤잖아요. 입자. 예, 하나의 알갱이로 봤는데 이중슬립이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이 전자를 쏘는 거예요. 이렇게 총알처럼 쏴요. 그러면 구멍이 두 개가 있으면 그 둘 중에 하나를 통과해야 상식이잖아요. 그러죠? 아니, 총알을 이렇게 쐈는데 총알이 갑자기 가다가 두 개가 생길 수는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두 구멍 중에 하나를 통과하게 돼 있어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그리고 뒤에 이제 스크린을 이렇게 해놨죠. 그게 이제 어떤 구멍으로 통과하느냐, 그걸 실험하기 위해서 뒤에 스크린을 이렇게 이제 받쳐놨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전자를 쐈는데 두 구멍 다 표시가 있는 거예요. 이 귀신이 고칼 노릇이잖아요. 이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입자를 하나 쐈는데 두 구멍 중에 하나만 통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두 구멍에 다 표시가 돼 있어. 그리고 그 두 구멍뿐만이 아니라 간선문이라 해가지고 옆에도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 이게 도대체 뭐지? 이게 말도 안 되잖아요. 자, 이거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그때
이때 양자 물리학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입자가 알갱이가 아니고요. 알갱이가 아니고 이게 이제 그 소위 우리도 소리도 이렇게 하면 울리잖아요. 파동처럼 이렇게 울리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입자가 이제 파동이 되어서 이렇게 넓게 들어가니까 두 구멍뿐만이 아니라 여러 군데로 이렇게 흩어지는 모양새가 나는 거예요. 네, 그걸 파동이라고 그래요. 파동. 입자가 아니고요. 알갱이가 아니고 파동이다. 그런데 자, 문제는 우리가 보는 이 대상 현상의 그 모습들이 이게 우리 소위 이제 선명상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닌 걸 아무 것이라고 내가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이 리스크가 저게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감정에, 나의 기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니비설신의로 이 색성양 미촉법 대상 이 현상을 보는 데 있어서, 듣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것들이 마구 생겨나는 거예요. 예. 정작 진실은 따로 있고 보는 그 이 대상의 그 본질은 따로 있는데 또 불구하고 이 본질을 보지 않고 자꾸 엄한 넘의 다리 긁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내가 이제 스스로 불편해지는 거예요. 불편한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불편한 인연들이 생기는 거고,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서 기분이 나빠지는 거예요. 기분이 나빠진다고 내가 단순하게 표현은 하지만 내 기분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 모양의 어마어마한 가지수가 많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감정을 스스로 가만히 느껴보세요. 어떤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고 어떤 때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어떤 때는 죽을 것 같고 어떨 때는 죽을 만큼 좋아하는 기분도 생기고 그러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오류들이 생겨나니까 현상적으로도 이제 소위 그 아까 이중슬릿 실험도 우리가 볼 때는 분명히 입자로서 하나만 통과해야 되는데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지금까지 수천 년 고전 물리학을 해왔는데 그게 하루아침에 그게 엉망진창이 돼버린 거예요. 이걸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도요, 죽을 때까지 이걸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어쩔 수 없이 인정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예. 우리가 지금 이를테면 이제 앞으로 이제 양자 컴퓨터가 뭐 제가 전번에도 얘기했듯이 나오면 모든 암호가 다 풀릴 겁니다. 이게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암호가 다 풀릴 정도로 모든 것이 이제 달라질 겁니다. 지금의 컴퓨터의 성능에 100만 배, 수천만 배 성능이 좋아질 겁니다. 그때는 인간의 어떤 뇌 구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까지는 밝혀질 거예요. 그리고 네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까지도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게 지금 양자 물리학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문명이 발달해 나가는 거죠. 예. 자, 왜 이렇게 자꾸 제가 양자 물리학 또는 뭐 서양 철학 뭐 이런 걸 말씀드리냐면 불교, 불법, 예. 부처님의 법이 이제는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예. 양자 물리학의 내용들이요. 요즘 이제 유튜브나 뭐 또는 인터넷에 보면요, 양자 물리학과 불교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예. 그리고 물리학자들이나 각 철학자들도 이제는 불교와 현대 물리학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는 막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했어요. 소위 이제
화음 세계라든가 화음경, 화음법계, 그러니까 뭐 이를테면은 저기 이법계, 사법계, 이사법계, 이사무예법계, 이게 이제 화음 사법계잖아요. 이제 이게 지금 현대 물리학 그리고 현대 철학과 거의 굉장히 유사해졌습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의상조사께서 만드신 법성계는 완전한 100% 양자 물리학의 이론입니다. 시간과 공간, 그리고 시간과 공간을 떠난 자리, 벗어난 자리, 여기까지 완벽하게 법성계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네. 자, 그런데 그래서 제가 마음의 구조, 감정 상태, 감정에 대해서는 충분히 말씀드렸죠. 감정은 차유 고피유, 뭐 차생 고피생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제 기분 좋은 마음이 생기면 기분 나쁜 마음도 동시에 생긴다. 동시에 이제 다만 기분 좋은 마음 생각이 들 때와 기분 나쁜 마음이 들 때의 요 시차만 있을 뿐이다. 해가 뜰 때와 해가 질 때의 시차가 다르듯이 우리의 마음도 결국은 기분 좋은 마음이 일단 들었다면 기분 나쁜 마음도 반드시 생기게 되어 있는데 요 때가 과연 어느 때냐.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가 생기면 다른 하나가 반드시 생기다. 이게 이제 질량 불변의 법칙이나 똑같죠. 질량. 그러니까 기분 좋은 질량과 기분 나쁜 질량은 똑같을 수밖에 없다.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대적으로 더 기분 좋은 삶을 사는 사람이 있고 상대적으로 더 기분 나쁜 괴로운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뭐 사람에 의해서 저 사람이 나한테 어떻게 대했기 때문에 내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 그리고 또 어떤 목표를 내가 정해놨는데 안 돼. 일이 잘 안 돼. 그래서 막 왜 일이 잘 안 될까? 막 이런 이제 목적 의식이 있잖아요. 그게 수순대로 이렇게 잘 안 됐을 때 그때 굉장히 힘들 때도 있죠. 왜 이렇게 나한테 이렇게 시련을 주지?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생각을 내가 잘못된 생각이라고 스스로 자성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기분 나쁜 건 기분 나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옆에서 기분 풀어 뭐 기분 풀지 못해서 지금 내가 뭐 이러는 거야? 그렇지는 않잖아요. 나도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분이 나빠요. 야, 그래서 이걸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돼? 근데 일단은 전번에 말씀드렸다시피 그걸 이제 소위 그 업장 수급이라 그러거든요. 그게 일종의 이제 DNA 속에 이제 그게 화를 내는 요소 그런 것들이 다 이게 이제 축적이 되어 있다고요. 축적이 되어 있어서 스스로 알면서도 그걸 제어를 못해요. 예. 그게 이제 전생으로부터 이제 그 보면 그 조사를 해보면 전생으로부터 쭉 이어져 내려온 그러한 내용들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전생의 업이 지금 현재 내가 그 업과로서 지금 나타나고 있고 그 나타나고 있는 이 순간에 그 업의 모습들, 모양들에 의해서 내가 반응을 하잖아요. 반응을. 내가 보면서 반응을 하고 들으면서 반응을 하고 기분이 좋고 나쁘고 이게 이제 계속 돌아가잖아요. 작용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따라서 다음의 다음의 결과가 또 이어진다고요. 예, 그러니까 전생에 게 지금 나타나면서 지금 나타나는 것들이 다시 다음의 미래 시간으로 이어지는
이런 현상들을 이제 소위 3세 양중인과라 그랬잖아요. 3세가 과거, 현재, 미래가 서로 겹치면서 뭐 양자 역학적으로 보면 그걸 중첩이라고 그래요. 중첩. 그렇게 이제 이어진다고요. 자, 그러면 간단한 게 자업자득이라 그랬잖아요. 내 업은 내가 받는 거예요. 더도 덜도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인과는 반드시 있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도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생기면 반드시 저것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통틀어서 내 마음이라고 그러는데, 구체적으로 보면 아까 기분 좋고 나쁜 걸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죠. 유식적으로 보면 고락사 삼수작용이라 하는데, 어쨌거나 뭐 사는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빼놓는다 하더라도 하나는 좋은 것, 하나는 싫은 것, 하나는 행복한 거, 하나는 불행한 거, 뭐 하나는 기쁜 거, 하나는 슬픈 거, 요 두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근데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질량이 똑같다, 똑같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 현상을 보더라도 예를 들어 밀물이 들어왔어. 그럼 밀물이 계속 들어올까요? 썰물돼서 나갈 거 아니에요. 들어온 만큼 1mm도 안 틀리게 나갑니다. 예를 들어 산을 올라갔으면 정상을 밟았어. 그럼 거기 살 거예요? 다시 내려올 거 아니에요? 1mm도 안 틀리게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감정도 똑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 내가 기분 나쁜 일이 생겼어. 굉장히 기분 나빠. 속상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세상 살다 보면. 뭐 속상한 걸로 치면은 아마 84,000가지도 넘을 거예요. 그런 속상한 일들이. 그리고 하루 24시간 중에 속상한 시간, 기분 나쁜 시간 재보셨나요? 그러나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은 기분 좋은 그러한 질량과 기분 나쁜 질량은 같다. 같다. 다만 그게 나타나는, 인과적으로 나타나는 시간이 다르다. 자, 그렇다면 아까 제가 기분 나쁠 때는 어떨 때는 정말 내 마음을 내가 제어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기분 나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소위 그래도 중인데, 스님인데, 수행자인데, 내가 내 이 생각, 내 감정을 내가 왜 스스로 이거를 제어하지 못하고 추스리지 못하지? 이럴 때가 있어요. 저마저도. 그럴 때는 아까 그거는 전생으로부터 수겁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다. 그래서 그 업을, 그 수겁을, 업장을 점점 사라지게 하는 것이 그게 수행이고요. 그 수행을 가장 간단하면서 쉽게 하는 게 선명상이에요. 그거 아니면요, 그거 선명상을 통해서 내 스스로의 마음을, 업장을 줄여나가지 않으면 내 그나물의 그 밥이에요. 내가 설사 뭐 돈을 막 수천억, 수조, 수백조를 내가 번다 하더라도 수백조를 버는 것은 그는 인연 연기의 현상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분 나쁘고 내가 괴롭고 내가 막 속상하고 내 감정을 내 스스로 제어치 못하는 그것은 돈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괴로움이다. 괴로운 감정이다. 기분 나쁜 감정이다. 불행한 감정이다. 슬픈 감정이다. 근데 웬만하면 참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하고, 그리고 또 수행자들이라면은 스스로의 감정을 되돌아보면서 이게 나의 업장이 지금 튀어나오는구나, 나의 업식, 나의 수급이 지금 튀어나오는구나, 이렇게 스스로 이제 점검하면서 뭐
참선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수행의 방법을 통해서 그거를 이제 점점 줄여 나갈 수도 있겠죠. 예.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저도 잘 안 된다 그랬잖아요. 예, 웬만하면 뭐 그리고 제가 지금 여기서 이렇게 뭐 특강 총무원장이랍시고 뭐 특강을 할 그런 위치, 그런 자격 뭐 이런 거를 하는 데 있어서 내 스스로는 그게 굉장히 좀 부적당하다라고 느끼고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안을 감안해서 그런 인연이 이렇게 형성되는 데 있어서 그거를 이제 순수하게 내가 이제 따라가는 뭐 그런 이제 심정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제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쭉 말씀드린 대로 이 나의 감정,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각자의 감정 덩어리, 소위 업덩어리, 이거를 그냥 놔두는 이상은 계속 반복될 거예요. 기분 좋고 나쁜, 또 괴롭고 즐거운 것이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인 군자라도 지그름을 모른다는 말이 있잖아요. 뭔 말인지 알아요?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본인이 잘못하는 것을 본인이 보지 못한다는 그런 이제 뜻인데,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성인 군자라도 기분 나쁜 것이 있으면 성인 군자가 아니다. 다만 그 아까 진폭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저 물리학적으로 보면요, 우리가 지금 이 빛이 있잖아요. 빛 하나 속에서도요, 굉장히 그 파장이 짧은 빛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알기로는 무슨 감마선 또는 마이크로선 이런 그 빛의 선이 있어요. 예. 그리고 가장 비교적 느린 선이 이제 자외선 또는 뭐 적외선 뭐 들어보셨잖아요. 예, 빛 하나 속에 그게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다만 그 빛이 파장이 감마선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짧아요. 요 파장이 일종의 파동이죠. 요게 굉장히 짧아요. 그러나 진폭이 커요. 그러니까 최상위의 위의 것과 밑에 것의 그 진폭의 차이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나 이 파장은 굉장히 짧아요. 대신 뭐 그 요새 뭐 그거 가지고 이제 우리가 방사선 같은 거 그런 데서 다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뭐 레이저도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이제 요 가장 파장이 긴 것들이 예를 들어 뭐 자외선이나 이런 것 길어요. 이렇게 길어요. 예. 제가 거기서 감정도 똑같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도 똑같다. 이 파장이 굉장히 짧을 때가 있어요. 극히 기분이 좋았는데 갑자기 극히 기분 나빠지는, 이게 굉장히 파장이 짧아요. 기분 좋은 순간이 굉장히 짧아. 예를 들어서 뭐 늘 같은 비유를 해서 죄송하지만 내가 금방 여기 들어서 금덩어리를 요만 걸 주웠어. 그런데 갑자기 누가 발로 차가지고 금덩어리가 강물로 떨어져 버렸네. 자, 어때요 기분이? 그 기분 좋은 순간이 굉장히 짧아 버려요. 예. 자, 요게 이제 감정의 파동이라고 제가 이제 이름을 붙였고요. 이제 요것이 이게 업의 크기죠. 이게 업의 크기예요. 그러니까 대단히 기분 좋은 사람은 대단히 기분 나쁠 확률이 높다. 마음이 여유 있는 사람들은 감정의 기복이 없어요. 별로. 예. 그래서 이게 파장이 깁니다. 예. 이를테면 기분 좋은 것도 별로 없고 기분 나쁜 것도 별로 없어요. 기분 좋은 게 별로 없으니까 기분 나쁜 것도 당연히 별로 없겠죠. 예. 세옹지마의 노인처럼, 예. 이제 뭐 기쁜 일이 있으면 그런갑다.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또 그런갑다.
이렇게 본인의 감정을 스스로 이렇게 평온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감정의 파동이 그만큼 작아지는 거예요. 예, 이게 이제 띠 하고 그러면 이제 죽는 건데 그거 아니고 감정의 그 파동이 진폭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마음이 이려하다고 그래요. 그거를 이려. 예를 들어 뭐 동정 이려, 뭐 몽중 이려, 이런 이제 그러니까 감정의 파동이 전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자체가 평온 자체예요. 평안 자체입니다. 그러면 그 감정이란 게 생하면 사가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생하면 멸이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생멸이라는 이 파장이 계속 이게 지어지는 거를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 윤회라고 그랬죠. 윤회. 이거는 뭐 꼭 부처님 말씀이 아니라 그 전부터 브라만 사상에도 있는 겁니다. 근데 윤회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계속 인과 감정의 분별 인과 작용이 계속 이게 진폭이 나타나게 돼 있으니까요. 예.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을 그러면 이 기분 나쁜 진폭을 없애려면은 이걸 진폭을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서서히 이렇게 줄여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감정선이 일여하게 나타나야 아침도 좋고 저녁도 좋고 낮도 좋고 밤도 좋고 봄도 좋고 가을도 좋고 여름도 좋고 겨울도 좋고 이렇게 되는데 보통 봄 좋아하는 사람 가을 싫어하더라고. 가을 좋아하는 사람 봄 싫어하고. 그러니까 이것이 좋아지면 저것이 싫어지거나 나빠지는 현상이 반드시 대두가 된다. 우리의 감정 상태가 그렇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늘 자, 그 감정을 제어하려면 내가 보고 내가 듣고 하는 데 있어서 감정의 진폭을 내지 말아라. 그걸 분별이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귀로 듣는 소리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대상을 보고 내가 육식이라고 하는 그 생각과 감정을 찌어내는 나의 자업이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예. 세상은 저절로 다 굴러가게 돼 있거든요. 내가 있든 없든 뭐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이제 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이제 보는 거 듣는 거에 대해서 나의 그 업장으로 이제 부딪힌다고. 좋고 싫은 것들을 이제 이 현상 내가 보고 듣는 것에 적용을 시켜버려요. 그때부터 이제 이게 이제 더 이제 가속도가 붙겠죠. 감정에 그러니까 업식의 가속도가 붙어져 버리면 일에 싫은 감정이 갑자기 2, 3이 돼 버려요. 이게 이제 현실인 거예요.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발 여몽 한포영 여러 여교전 해라. 예. 범소유상이잖아요. 개시허망 약견 재상 비상이다. 상이 아니다. 제발 보는 거 좀 분별 짓지 말고 제발 듣는 거 소리에 너무 분별하지 말고 민감하지 말고 거기에 감정을 자꾸 생기게 하지 말아라. 예. 주색생심 주색성향 미촉법생심 응무소주 이생기심 해라. 들어보셨죠? 들으면 뭐하나. 자, 그래서 다른 건 다 좋아요. 다른 거 다 좋은데 우리가 그 어떤 일을 놓고 볼 때 예를 들어 이제 부부지간에 싸워. 그럼 보통은 이제 네가 말을 그따위 하니까 네가 행동을 그따위로 하니까 네가 뭐 어떻다 상대방에게 책임 전가를 하잖아요. 그리고 나의 옳은 것이라는 내 주장을 계속하고 상대는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자빠졌네. 그리고 이제 또 그 옳은 주장하는 상대를 보고 이제 또 이제 뭐 린치를 가하고
그러면 이제 계속 그 뭐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감정의 업식이 증폭돼 버려요. 그러면 기분 나쁜 게 더 기분 나빠지고, 더 기분 나쁜 것에 더 기분 나빠지고. 그래서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감정 덩어리가 나의 업식이다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내 몫이다. 내가 지금 싫은 감정이 일어났다 그러면 그것도 내가 과거에서부터 지어온 업덩이구나. 내 것이다. 그리고 내가 어떤 걸 싫어해. 굉장히 싫어해서 기분이 나빠. 보는 것 듣는 것도 볼 때마다 기분이 나쁘고 들을 때마다 기분이 나쁘고. 그러면 그 대상이 기분 나쁜 대상이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위 아뢰아식 그 말라식이라고 하는 저 프로이트나 융에 의하면 그게 일종의 이제 집단 무의식 또는 뭐 개인 무의식, 잠재 의식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근데 서양의 그런 심리학자나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전부 귀를 쫑긋해 가지고 막 이렇게 관심을 가지는데, 아니 부처님께서 벌써 다 그렇게 말씀해 놨는데 거기에는 관심이 별로 없어. 예. 이 무식해 가지고 아유 참. 그러니까 그 업식, 그 소위 기분 자체, 좋은 기분이든 싫은 기분이든 괴로움이든 즐거움이든 고통이든 뭐 희열이든 이게 다 내 몫이다. 나의 업식이 계속 진폭을 더 하면서 계속 이게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점점 내가 업이 더 쌓이게 되고요. 그 업이 쌓인다는 것은 수급이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듯이 계속 앞으로도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질 확률이 높다. 예. 그래서 일단은 모든 감정은 내 몫이다. 예. 뭐 상대가 옳고 그르고 이걸 자꾸 따지다 보면요, 계속 내 업식만 쌓이게 될 뿐이에요. 기분 나쁜 것만 계속 내가 쌓이게 한다. 그거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내가 현상에 대해서 이게 뭐 옳다 그르다, 이게 뭐 좋다 나쁘다, 이런 현상은요 따질 게 없어요. 현상은 그냥 그 인연 생기에 의해서 서로 영향을 주면서 그 뭐 요즘 양자역학에도 나왔지만 동시성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속도와 관계없이 이 우주는 삼라만상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로 연결 안 된 것이 없다. 삼라만 인드라망이라고 있잖아요. 인드라망이 있는데 예를 들어 우주의 그물이에요. 그런데 그 그물 코 하나마다 구슬이 다 달려 있어요. 그 구슬이 서로 비춰. 서로 수억만 구슬들이 서로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인드라망이듯이, 그래서 어떤 것이 원인이고 어떤 것이 결과라는 것을 판단할 수도 없고요. 누구 탓 이렇게 분별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분별하면 할수록 내 기분만, 인과만 자꾸 생겨. 업만 자꾸 생겨요. 그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교육을 할 때나 강의를 이렇게 들어보면 너는 마음을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하잖아요. 그게 기본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마음을 곱게 써라 선하게 써라 하는 것은 거기에 이제 삼독심을 빼라는 거거든요. 나의 욕심과 탐심과 진심과 치심을 세 가지 아주 못된 마음을 거기서 빼라는 얘기거든요. 특히 욕심, 그걸 빼버리면 저절로 선한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고요. 저절로 이게 보시라고 그러잖아요. 저절로 줄 수밖에 없고요. 저절로 계를 지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저절로 참을 수밖에 없고 저절로 노력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리고 저절로 선명상을 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저절로 지혜가 생겨난다. 이게 이제 육바라밀 행이라 그러는데, 기본적으로 육바라밀 행도 인드라망처럼 서로 반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시를 하고 지게를 하고 인욕을 하고 정진을 하면
그때는 괴로움이 줄어들어. 괴로움이 줄어들고 괴로움이 줄어들면 저절로 보시하게 되고 저절로 지게 하게 되고 저절로 참게 인욕하게 되고. 그러니까 서로 이게 상이상조 반조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여기에서 인과 업이 작용을 하는데 인과 업이 작용하는 이것을 이제 추려 나가는 것은 좋은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게 이제 소위 뭐 아까 내 안이비설신리에서 비롯돼서 색성양 미촉법의 현상을 서로 대하면서 안이비설신 의식까지 생겨난다 그랬잖아요. 이걸 합쳐서 3, 6, 18, 18개라 그러고요. 근경 그러니까 나의 안이비설신의 눈, 귀, 코, 혀, 몸, 머리로 이제 색성양 미촉법 요 대상 현상 요거를 이제 경계 또는 뭐 대상이라 그러는데 이 대상 경계와 나와의 사이를 이제 12처 그 뭐 불교 교리 공부하셨으면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나의 생각이나 감정이 붙어버리면 이제 이게 18개라고 그래서 3개자 써가지고 요 18개 안에 다 들어 있어요. 예, 18개 안에 들어 있고 18개를 뭐 이제 삼수작용이라든가 또는 뭐 삼업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붙여지면 그게 이제 54 또는 108 번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나의 눈과 귀와 코와 혀와 몸머리 생각 요걸로 모두 다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자업자득이다. 그러니까 내가 괴로움을 없애려면 스스로 나의 업장 상태, 감정 상태를 잘 보고 그리고 감정을 그쳐 나가고 일종의 이제 사마타죠. 그쳐 나가면서 이제 그 업을 점점 줄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 나쁜 일이 안 생기게 되죠. 내가 육근이 청정해져 버려요. 육근이 청정해지면 육경도 아무 문제가 없어져요. 그러면 육경 내가 보고 듣고 하는 육경이 이 대상을 대하는 내가 문제가 없어져 버리면 그때는 저절로 마음이 편해지면서 괴로움이 사라지면서 그리고 이제 이려하게 된다. 감정 상태가 편안해진다. 평온해진다. 뭔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사람들이 근데 보통은 보면 이렇게 보면 뭐 요렇게 할 때는 저렇게 하고 저렇게 할 때는 요렇게 하고 뭐 상대방이 성질을 내면은 나도 같이 성질을 내야 상대방이 나를 겁내하고 뭐 이런 아주 못된 요령들을 많이 가르쳐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는 굉장히 독입니다. 그거는 악을 악으로 저거를 척결해야 된다는 방법밖에 안 돼요. 그거는 절대 자기의 괴로운 업을 없앨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까지 내 마음의 구조, 소위 고락업이라고 하는 기분 좋고 나쁜 업이라고 하는 데에 대해서 제가 쭉 말씀을 드렸고 그 나의 기분 좋고 나쁜 이 업식으로 이제 이 보고 듣고 하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너무 가타부타 너무 분별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따지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오히려 그러면 본인 기분 나쁜 업만 더 증장시킬 뿐이다. 그래서 이제 될 수 있으면 보고 듣고 하는 여기에 뭐 소위 제 말씀 늘 하셨다시피 거기에서 이제 분별을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인연 따라서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이제 긍정하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그렇게 하려면 훈련이 좀 필요해요. 훈련을 이제 선명상을 통해서 뭐 가만히 참선하는 게 가장 좋은데요. 참선 가운데 좌선이 기본이고요. 예. 그리고 자선이 조금 어렵다고 하면 뭐 서서 해도 되고 뭐 걸으면서 해도 되고요. 걷는 명상도 해도 되고요. 뭐 이게 뭘 응시하면서 하는
그 눈을 이렇게 초점을 한 곳에 고정되게 하는 방법도 있고요. 또 뭐 소리 명상, 좋은 소리, 편안한 소리 이런 걸 자꾸 이제 들음으로 해서 저 듣기 싫은 소리를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분별하지 않는 그런 이제 훈련, 그런 손명상 방법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은 뭐 여러 가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하나 손명상을 해 나가는데 제가 아까 제 마음도 내가 성질이 나서 기분 나쁜 상태를 내가 알면서도 그게 잘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수행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행하나, 옛날에는 그걸 이제 노는 입에 염불해라, 뭐 독경을 해라, 또는 뭐 진언을 외워라, 뭐 이렇게 이제 해왔어요. 해왔는데 요즘은 그게 잘 안 먹혀. 그렇게 하는 게 가장 좋긴 해요. 간화선 하는 게 가장 좋기는 하지만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연불이나 독경이나 또는 진언이나 뭐 다란이나 뭐 이런 거를 이제 외움으로 해서 자기 마음, 자기 감정의 업을 점점 줄여 나가는 그런 훈련을 가장 좋기는 한데 그것도 잘 안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럼 5분 명상이라도 해라. 5분 명상이라도 하고 순간적으로 일어나는 감정을 쉘패스 다 지나가 뭐 이렇게 명상하기도 하고 뭐 5초 명상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이제 방법은 이제 본인이 택하면 될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스스로의 마음은 스스로 관리해서 스스로 괴로움을 없애야 된다. 예. 대상을 통해서, 상대를 통해서, 사회를 통해서, 국가를 통해서 또는 뭐 자연을 통해서 그거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도돌이표일 수도 있다. 그래서 틀림없이 본인 업은 본인이 척결해야 되고 처리해야 된다. 그렇기 위해서는 오늘부터라도 그 감정선, 업장을 줄여나가는 그러한 선명상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